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러 언론 보도에서는 가장 처음 백신을 맞을 수 있는 1순위 집단은 집단시설 생활노인, 2순위는 코로나 고위험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3순위는 보건소 직원 등으로 나왔었습니다.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할지 여부를 페이스북 대법원으로 불리는 독립감독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감독의 결정이 내려지면 저커버그 CEO를 포함한 페이스북의 누구도 이를 번복할 수 없게 됩니다. 홍당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제도 입법화와 관련해 부처 간, 당정 간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정부 내 갈등이 이어지자 홍 부총리가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이 연초부터 고신용 차주들의 고액 신용대출 한도 줄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와 금융당국의 고액대출 관리 방안 발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보합권을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도 코스피는 0.06%, 코스닥은 0.08% 약보합권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보합권, 약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죠. 오늘도 개인들의 수급이 양시장으로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지수의 저항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의 변수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계에 대해서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시장을 살펴보자면 시장 안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가면서 소외되는 종목들도 사실상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하나하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02-3153-2611 그리고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에 이슈들이 워낙 많은데요. 이제 벌써 어느덧 어닝 시즌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4분기에 이 어닝 시즌에 이어서 올해 1분기 실적까지도 좀 궁금한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전망이 될지, 올해 지금 상황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분기 실적 좀 작은 거 말고 오늘은 좀 크게 가겠습니다. 통 크게 연간 실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반적인 실적 동향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고 또 섹터 흐름들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요. 가장 먼저 그러면 좀 큰 그림을 볼 때 지표들도 챙겨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증시와 거의 연동성을 많이 가지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OECD 경기선행지수입니다. 이 부분을 체크해보면서 한번 보게 되면은 OECD 경기선행지수 일단 생각보다 가장 1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가장 선두에 서면서 시장을 좀 주도하는 느낌, 오랜만에 보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OECD 평균보다, 그리고 또 중국보다도 훨씬 더 위로 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제조업과 관련된 경쟁력들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쪽에서 그래서 또 증시도 이를 반영하면서 이만큼 올라왔다라는 근거도 되겠죠. 그런 쪽의 흐름들로 봤을 때 일단 미국을 비롯해서 나머지 국가들이 여기서 다시 턴을 해서 좀 더 확장세로 나간다면 한국은 또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겠죠. 그럴 가능성을 대비를 하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대한민국은 또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의 동향 그리고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에 따라서도 연동되는 측면들이 높죠. 여전히 한국의 어떤 수출을 차지하는 한 40% 가까이가 또 중국 쪽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와 함께 또 미국의 소매 판매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단 수출 동향을 보게 되면 20일까지 나왔던 수출 데이터도 두 자릿수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저점에서 가파르게 어떤 수출이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이제 월말까지 해서 여러 가지 동향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과거 2017년도, 18년도 반도체 호황 때 나왔던 고점대를 돌파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나 아니면 자동차, 거기다가 또 IT 기기 쪽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당장은 그래도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미국의 어떤 소비 판매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처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좀 고점에서 주춤하고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세계의 공장이다 보니까 미국이 사줄 때가 힘들어지는데 당연히 좋아질 리가 없겠죠. 중국도 제조업 지표가 고점에서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턴하는 모습들이 아마 적어도 1월을 지나서 한 1분기 정도쯤에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이 더 잘 되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전반적인 국내 기업 실적들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사 273곳을 조사를 해봤더니 영업이익 전망치가 182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122조, 그리고 작년이 130조.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 실적은 선방했죠. 그런 선방이 힘입어서 올해는 180조까지 나오게 되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보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은 높은 게 현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지난 2년 동안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여파 때문에 어떤 교역 국가들 쪽에 여러 가지 위축이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들도 뚜렷했고, 물론 바이든 행정부도 그렇게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렇게 격하게 더 나오진 않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일단 변화 조짐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코로나19 사태 쪽에서 2년 동안 또 기업들의 실적들이 부진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올해부터는 가장 중요한 게 경기의 정상화, 즉 회복세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어떤 경기 민감 섹터가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보게 되면은 조선 쪽이 가장 많이 탄력을 받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밖에 통신 장비, 백화점, 자동차, 제약 반도체 이런 쪽으로 어떤 강한 작년 대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또 백화점이나 자동차 이런 쪽, 조선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피해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반도체, 정유화학, 건설, 조선, 철강금속 이런 쪽은 계속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과거 작년 같은 경우 성장주 쪽이 계속 일관되는 흐름이었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치주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가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아닐까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섹터별 대장주와 함께 어떤 영업이익 변화, 그리고 어떤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대표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도 올해 실적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 저평가입니다. 작년 대비 저평가인데 일단 신조선가 관련된 부분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야 수주가 잘 되는 측면들과 함께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지금 원재재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를 충분히 반영할 만큼 수익성을 보여주는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통신 장비 쪽은 기대치는 높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일단 수주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으로부터 수주했던 흐름들의 연장선상이 계속 어떤 해외 쪽에서도 나오는지 이 부분이 관건 같고요. 게다가 또 어떤 롯데쇼핑 백화점 쪽도 오늘은 현대백화점이 강한데 이런 백화점주들 강한 모습들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실적들 좋아지면서 자동차를 끌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 이제 중국 판매가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점유율이 떨어졌던 중국 쪽의 흐름들을 되돌릴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친환경차에서 성과가 나오는지도 한 번쯤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학 쪽은 작년에 워낙 그래도 선방했기 때문에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뭐 진단기기나 어떤 관련된 쪽 품목이 아니라 어떤 대학사 바이오시밀러 중심의 변화가 나와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것 같고요. 또 반도체 쪽에서는 당연히 지금 상반기 중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올라온 모습들 확인된다. 기대감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반도체는 2년 사이클입니다. 지금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여는 게 사이클 초입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건설 쪽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정부 정책은 이제 바뀌는 걸로 확인했기 때문에 해외 수주까지 가셔야 된다. 실적이 날개를 달겠죠. 그런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철강 쪽에 포스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철광석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를 반영하면서 제품 가격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의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 중에서 그래도 체크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화점 쪽에서는 그래도 어떤 현대백화점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도 면세점 관련주, 코로나19 관련된 피해 섹터들이 올라오면서 이 소비주에 대한 시각들이 이제 좀 바뀌면서 코로나19 3차 팬데믹은 거의 어떤 정점을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분위기의 반응 같은데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면세점 같은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좀 잘 작년에 실적을 적자내지 않고 잘 꾸려왔고, 그리고 올해는 그 효과 때문에 더 커질 종목이 아무래도 현대백화점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외형도 계속 성장하고 있죠. 특히 올해는 남양주 신규 프리미엄 아울렛과 함께 여의도에 서울 최대 규모의 백화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기대감이 높은 상황 속에서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한 작년 대비 2배 성장한 2,900억 가까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데 이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PR 9배, PBR 0.4배면은 많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심 계속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KMW는 솔직히 자신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주가 확인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주가 확인이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흐름이고요. 그런 쪽에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모두 다 경기 부양책으로 SOC 투자를 확대하는데 그를 5G 투자로 이용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충분한 걸로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일단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이 그리고 또 화웨이 제재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가 좀 수주로 국내 기업들까지 이어지면서 탄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지연이 되게 되면은 또 이번 분기도 실적 괜찮을 거다. 그런데 막상 또 실적은 부진하게 나오고 그러면 또 배신을 당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수주가 먼저다. 그런 쪽에서 수주 흐름들을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올해 영업이익이 한 2,500까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주가가 움직이겠지만은 일단 지금 KMW는 주가 수준이 그렇게 싸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확인되면 움직이는 쪽으로 보시면서 이 통신 장비에 대한 그 시각은 가져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따라서 경기 민감 섹터 쪽들 잘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수 대표와 함께 오늘장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 SDI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미코, 컴투스, 초록백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네이버, 두산 퓨얼셀, 호텔신라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웹젠, 넥슨GT, NK맥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인터넷 업종과 게임 업종 중심으로 좀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들 업종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강한 좀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인 것 같아요.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보실까요? 네, 오늘 한마디로 시장이 양시장 모두 오늘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서 좀 시장에서 좀 실적을 좀 보고 가자라고 하는 관망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제한적인 시장의 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개별 업종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이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면서 오늘 이제 국내 인터넷 업종이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텐센트가 게임사 인수 검토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해서 오늘 또 이제 국내 게임 업체 게임주들이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게임 업종이 또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은 양시장 모두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가운데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렇게 개별 종목 장세 계속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객장 상황 알아봤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에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목받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 캐스터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종목 핫3 이용석입니다. 이 시각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 두산 퓨얼셀, 네이버, 웹젠입니다. 먼저 두산 퓨얼셀입니다. 네, 두산 퓨얼셀 현재 10.12% 상승한
6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주 두산퓨얼스의 급등세 보입니다. 52주 신고가도 경신을 했는데요. 오늘 상승세는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친환경 사업 기대감과 블랙록의 지분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승리와 함께 2조 달러를 투자해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탄소 배출 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친환경 정책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줄곧 주목받아 왔습니다. 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공시를 통해서 두산퓨얼셀의 지분을 1.06% 늘렸다고 밝히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시로 블랙록의 두산퓨얼셀의 지분은 기존 5.12%에서 6.18%로 늘었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지난 2019년 두산에서 인적 분할돼 설립됐으며 수소를 이용한 친환경 고효율의 발전용 연료 전지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두산퓨얼셀 살펴봤고요.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현재 7.75% 상승한 34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어제는 외국인이 네이버를 1,464억 원가량 사들이면서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올 들어서는 외국인은 네이버를 4천억 원 사들이고 순매수 종목 3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가 상승에 시총 순위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이틀간의 상승으로 네이버의 시총은 56조 원대에 머물면서 4위에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와패드 인수 등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지난 20일 세계 최대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6,6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와패드는 매월 9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230억 분을 사용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플랫폼입니다. 한 증권사에선 올해는 커머스와 더불어 글로벌 콘텐츠 부문의 성과가 네이버의 주가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이버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은 웹젠입니다. 웹젠 현재 5.15% 상승한 4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웹젠의 주가 상승세 보입니다. 웹젠이 4분기 실적 호조와 뮤 지식재산권 확장과 관련해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웹젠은 지난 2020년 3분기 매출이 1,069억 원, 영업이익이 43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창사 이후 최대 분기 매출인데요. 지난해 출시된 모바일 신작 뮤 아크엔젤과 R2M이 상반기와 하반기 나란히 성공하면서 거둔 성과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게임 뮤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모바일 게임 전민기적2의 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증권사 보고서에 따르면 웹젠의 주력 IP인 뮤는 중국에서의 인기 덕에 중국 게임사에서 다수 모바일화에 성공했으며 올해도 확장이 계속될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웹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였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동향과 오후장에 살펴볼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차이나스타클래스 오늘도 하채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의원입니다. 오늘 중국 증시 시작한 걸 보니까요. 평소랑은 좀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부 지역의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좀 다시 퍼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의 심리도 위축이 된 모습인 것 같아요. 동향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시장 좀 뺀 나머지 일본이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도 지금 오전장에 좀 하락을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 0.73%로 상해 지수가 하락을 좀 마감했는데 지금 이제 오후장이 시작되면서 하락폭을 좀 축소를 하면서 현재 0.54에서 0.61로 지금 축소를 좀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이 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국 지역 내에서의 좀 해이룬 장성에서 68명, 지린성에서 33명, 그다음에 산시성에서 2명, 그다음에 산둥성에서 1명이 나오면서 126명이 좀 나와가지고 그게 조금 리스크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또 상해 같은 경우도 올해 처음으로 확진자가 3명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 가지고 크게 흔들릴 것 같다는 생각 안 드는데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 조치를 해버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바이든 정부가 좀 들어왔을 때 중국을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에 이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할 거다라고 했는데
이 생각을 조금 우리가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바이든 정부가 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중국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먼저 선을 보겠다라는 또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뉴스타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입니다. 이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2010년도에 러시아하고 체결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양국 간 핵탄두 수를 각각 1,555개로 좀 제한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다음 달 5일에 좀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중국을 좀 포함해야 된다고 러시아를 좀 압박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는 중국을 뉴스타트에 포함할 계획이 없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중 간의 이 갈등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는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제 이어서 인민은행 쪽에서 또 유동성 공급이 좀 됐습니다. 20억 위안 정도의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 매입을 하면서 좀 들어온 부분이고 어제도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56억 위안 정도 좀 순매수가 되면서 16거래를 지금 계속해서 금액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합치면 약 534억 위안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봐도 지금 추세가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 오전장에 조금 밀렸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유동성 공급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세가 무너질 것 같지만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후 시장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추세는 계속해서 살아있다. 그리고 악재가 나와도 크게 그 악재에 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만약에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온다 하면은 크게 영향을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를 보고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상해 같은 경우는 5,170포인트까지는 저항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눌림 모임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선장들도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단기적인 조정은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 좀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이제 1월 15일 날 이제 구주통이라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렸어요. 조인타운인데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보다 오늘 좀 상승세 올라오면서 한 10.47%의 장중 고점 기준으로 해서 좀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중국 정부 쪽에서 춘제 기간에 코로나 검침을 좀 실시하겠다. 그래서 최진단, 백신 치료, 바이오 백신 관련해가지고 이런 종목들이 좀 수혜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19.98 이하까지 한번 계속해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종목은 사유도신 가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회사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디지털 지도라든가 실시간 교통 서비스 및 텔레메틱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중국에서 가장 큰 디지털 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당연히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다음에 이런 것들도 서비스를 하고 또 정부라든가 기업 쪽에서도 많이 이 거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또 사업도 좀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홀딩스하고 공동 개발하면서 내비게이션 소프트인 이 드라이브를 기반으로 해서 보험회사 및 ES 업체들과 해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 그다음에 손실 음원이라든가 초과 화질 영화 관련된 부분도 좀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또 2011년도에는 커넥티카 서비스를 처음 좀 출시를 해가지고 이걸 벤츠라든가 BMW, 폭스바겐, 상해 자동차하고도 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중국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 스마트카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좀 계속해서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중국 정부 측에서도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교통 인프라에 관련된 스마트화를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실적이죠.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계속해서 좀 나오는 그런 예상치가 좀 발생했다라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9년, 2020년, 2021년, 그다음에 2022년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부채율 같은 경우도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부채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42%대, 24%, 13%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봤을 때도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에서의 저점들을 확실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만 근접하면은 주가가 계속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봉을 좀 봐도 지금
양봉 나왔고 음봉 나왔고 이번 달 양봉이 좀 크게 나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매수가는 15.900 이하이고 이걸 원화로 바꾸면 2,706원이 되겠다는 거고 목표가는 20.200 이하, 우리나라로 환산하면 원화로 하면 3,437원, 선절은 15.310 이하, 원화로 하면 2,609원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유도 신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구주통도 지금 10% 이상의 수익률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중국 시장 동향이나 전망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채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스타 클래스였고요. 이어서는요. 이 시각 환율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1,102원을 넘어섰네요. 환율이. 환율 동향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부양책 이슈랑 그다음에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따른 되돌림 현상과 중국 위안화 약세에 힘입어서 말씀하신 대로 1,100원대 초반대로 안착 이후에 추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은 개장 이후에 위안화 약세 흐름과 그리고 국내 증시 상승폭 둔화, 거기에 따라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등에 힘입어서 추가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 1,103원까지, 1,103.40원까지 가격대를 높였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중국 갈등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 또한 유지됨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하단 지지력을 제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날 상승 출발한 이후에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은 제한된 채로 1,100원대 초반에서 현재 박스권을 형성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장에서 달러화가 소폭 강세를 보인 점과 중국 위안화가 약세를 나타낸 점이 환율에 소폭 상방 압력을 실었던 모습입니다. 이날 아시아장에서 IC 달러 지수는 강보합권인 90.1포인트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0.07선까지 하락했고 바이든 취임식 이후부터 0.6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양호했던 미국 경제지표 또한 위험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달러 지수를 하락으로 견인했습니다. 경기 개선과 그다음에 지표 호조가 약달러를 심화시켰으나 바이든 대통령이 2월엔 코로나 사망자가 50만 명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상황임을 언급하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주간 실업법 청구자 수가 90만 명으로 91만 명이었던 컨센서스 수치 대비 양호한 수치였고, 또 어제 발표된 미국의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활동 지수도 26.5로 발표됨에 따라서 컨센서스 대비 대폭 상승 발표됐습니다. 또한 미국의 건축 승인 건수도 1,709로 컨센서스인 1,604보다 더 좋게 나옴에 따라서 달러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건 충분한 재료를 만들어줬고요. 그러나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실업 수당 청구자 수가 컨센서스 대비 하회하긴 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미국의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서 고용 지수의 완벽한 개선에는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미국 고용 지표랑 미국의 주택시장 지표 호조와 그리고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이슈와 그리고 유럽중앙은행 기자회견에서 정책 유지를 확인하면서 소폭 약세로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간밤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신종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유로존의 더블딥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위험 회피 심리도 힘을 받았던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5% 상승하며 전고점을 다시 갱신했고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05포인트 정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또한 주요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3.67%, 그리고 페이스북은 2.02%, 아마존은 1.34% 상승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GM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과 현대차의 전기차 협업, 그리고 폭스바겐과 BMW의 전기차 시장 진출 등 EV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서 고공행진하고 있는 테슬라 주가에 일정 부분 위협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190대로 개장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 유지에 따른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보합권대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반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532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502억 정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하단 지지력이 확인함에 따른 하단 제약 속에 단기적 상승을 시도하는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경기 부양책과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구도에 따른 상하단이 막힌 가운데 1,100원대 초반대에서 피로도에 따른 변동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월말 결제에 따른 내고와 그리고 국내 증시 강세분을 반영해서 큰 폭의 상승 시도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아무래도 1,100원대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환율 동향의 함지한 전문위원이었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 정책에 따라서 친환경 관련주 계속해서 좀 잘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친환경 관련주들 안에서도 또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꼭 봐야 된다 이런 것 좀 먼저 알려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난해 8월, 7월부터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덱스 에너지화학을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전반에 있어서 가장 큰 상승을 준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포함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협약, 복귀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그런 흐름들이었기 때문에 에너지 ETF를 보시자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눌림목이 나왔을 때마다 매수 타이밍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지속적으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포인트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5시간 만에 행정명령에 17건에 달하는 서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복귀는 원래부터 이제 공약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바로 진행이 됐고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인종평등 보장 등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2015년도 파리에서 기후협약을 체결을 했는데 기후온난화를 부추기는 온실가스를 줄이자라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환경규제 철폐를 오히려 주장하고 나섰던 그런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든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포함된 그런 모습인데요. 2차 전지, 그린 에너지죠.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정책주까지도 이미 다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와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느 국가와 납품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것 같고요. 바이든 수혜주, 친환경 수혜주에 있어서 너무 급한 마음보다는 다시 한번 눌림 자리를 기다려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한 번 더 친환경을 말씀드릴 때 조선업 관련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IMO 환경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전 세계 해상 선박이 약 2만 5천여 대가 운항 중인데 2015년도를 기점으로 2012년도부터 기점으로 1만 7천여 대는 이미 2012년 이전에 수주된 이제 운항하기 시작한 선박이었고요. 2012년 이후에 약 8천여 대가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선박 노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조선해양업 관련된 연이은 수주가 잭팟이 터졌다라는 이야기가 들어맞는 부분이었는데요. 그때 시끌벅적했던 상승기가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나는 ETF, 에너지 ETF를 살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이어질 이 선박 교체 수요의 수혜주가 되는 조선업을 볼지 이런 부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미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ETF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친환경 관련주 말고 또 기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넷플릭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엄청난 급등을 나타냈었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었기도 한데요. 이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주들 다시 부활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넷플릭스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히려 넷플릭스 관련주 그리고 스위트 홈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영화 시리즈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혜를 크게 받았던 흐름이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신규 가입자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주가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반독점 규제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주춤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앞서 이제 연말과 그다음에 연초를 준비하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장은 단기 고점 영역에서 끊임없이 상승해 있던 그 주가에서 차익 실현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낼 것인가 빌미를 찾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용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단순하게 자금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채권 매입, 테이퍼링이라고 하죠. 채권 매입을 축소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누누이 당선 전에도 당선 후에도 옐런 재무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에 좋은 시그널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여줍니다. 넷플릭스 가입자 늘어나고 있고요. 자사주 매입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장중에 16%까지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술주들의 상승에 있어서는 어닝 시즌이죠.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이 부분을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바로 그 포인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지난주까지 금융과 에너지, 컨택트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 상승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조정이 오는 반면에 다시 한번 기술주가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인데요. 예를 들자면 빅테크 기업들 중에 인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어닝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IBM 같은 경우에도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는데 얼마만큼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가까지도 시장은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 증시에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경기와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정책적 수단을 모두 다 동원해서 앞으로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이 함께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 효과와 그리고 실적이 부합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기술주 랠리, 기술주 상승 여력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차 상승하는 분위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술주 얘기를 하니까 또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슈들도 많았잖아요. 특히 지난 월요일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삼성전자, 삼성그룹주들의 주가 향방에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제였죠. 인텔과 또 반도체 위탁 생산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지는 또 않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나 현대차나 제가 이렇게 눌림이 나오거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까지 주식을 하고 나는 주식을 안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시장에서 시장이 주는 수익률이나 여러 가지의 투자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중 금리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자세라고 하신다면 단기 악재를 기회로 좀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고 한다면 LG화학의 물적 분할 이슈 때에 사람들이 LG화학, 국민의 LG인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배신감을 안겨주느냐라고 다들 욕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LG전자 물적 분할 이슈 때에 매수했던 분들은 결국엔 큰 수익률을 지금 누리고 있고 100만 화학을 지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세타 엔진과 관련한
빅베스 이슈였죠. 세타 엔진 충당금 이슈가 나왔을 때도 한번 시장에서 크게 장중에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매수를 할 수 있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의 징역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의 모든 그룹주들이 함께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과연 매수를 할 수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엔 큰 틀 안에서 그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을 흔들리고 해치는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를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까지 잘 가는데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나도 사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슈가 터졌을 때 장중 조정이 나올 때에 못 사셨다라는 부분은 결국엔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없으셨다라고밖에 정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기업의 펀더멘털을 믿고 이 기업의 가치와 오늘까지 주식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시장의 참여자로 지속해서 남아 계실 거라고 한다면 기업의 펀더멘털을 흔들리는 이슈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 대세 상승장에 이슈마다 기회마다 눌림마다 매수 자리로 갈 수 있는 나만의 가격 전략과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한번 잘 차분히 정립해 놓으셔야 한 번 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두려움의 이슈가 아니라 찬스로 삼으실 수 있는 이슈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조정은 좀 기회로 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좀 약간 찔리는 듯한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시장은 지금 변동성 장세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뭐 이미 자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어 있기도 하고 밸류에이션 부담에 또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변동성 증시에도 좀 이 종목, 이 업종만큼은 끄떡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업종이 있을까요? 이제 이미 그러한 업종들이 우리 눈에 다 상승을 주었다라고 해서 그렇군요. 조금은 뒤늦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LG와 관련한 그룹주 전체가 전반에 있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관련한 부품 업체들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와 관련한 삼성그룹주 전반과 삼성그룹주 이후에 있는 납품 업체들까지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핫한 업종을 말씀을 주셔가지고 연말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산업이 커지는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반도체는 소부장이 아니라 장비와 소재 부품 후공정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로 휴대폰 시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결국엔 코로나 발발 이후에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중국의 화웨이가 결국엔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라지는 듯한 그런 흐름까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을 눈여겨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집안에 거주하고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요. 가전제품 바꾸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국엔 다시 한번 내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 규모가 바닥을 찍고 상승할 일만 남았고 상승 중에 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는 스마트폰 시장과 관련한 부품주들 꼭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애플과 삼성의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된 이야기가 연일 보도가 될 때에 너무 시끌벅적할 때에 들어가지 마시고 조금 차분해졌을 때 추세 하단을 노리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덜컥 고점에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 구간에 오랫동안 고생하는 일들을 좀 줄이시는 그런 매매 습관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2021년도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고는 있는데요. 양극화 이야기를 제가 공개 방송, 무료 방송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픈방에 오시면 제가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양극화 시장이지만 그래도 2021년도 재미있고 편안하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동성 장세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한 템포씩 늦게 그 유동성 고점에서 유동성 장세에 빠져든다라고 하면 결국엔 손실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핏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10년 동안 보유할 수 없는 주식이라면 단 10분만이라도 그 주식을 보유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기업의 모멘텀과 숫자로 확인되는 가치를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고 한다면 그 기업을 믿고
추세를 살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21년도가 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자세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도너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 그리고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2개 중에서 편입될 종목 1가지는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됩니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적 수익률 또 갱신이 됐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325.7%로 다시 누적 수익률 갱신이 됐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아아시안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국제약품부터 휴마시스까지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체시스부터 오텍까지도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동일 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까지도 15% 가까운 수익률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에스맥부터 우리기술투자도 잘 가줬었죠. 다음으로 영화금속 22.7%, MS 오톡텍도 15% 달성을 했었습니다. 아이큐어가 15.1%, 한동화성 9.9% 달성했었죠. 써니전자 한 번 더 접근했었고요. 9.3%, 삼화알미늄 46.6%, 로버스타도 10.5%였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선이엔티 9.1%, 벽산 13.1% 포트 제외됐었고요. 러셀이 목표가 달성하면서 12.7% 수익 내줬고요. 누적 포트에 달면서 325.7% 총 누적 수익률 기록이 됩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메디포스트가 1.4% 손실 중이고 덱스터가 14.6%, 아직 목표가까지 조금 남았습니다. 웹젠 3.8%, 러셀이 오늘 달성해서 누적 수익률로 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달리 진짜 조용한 강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연 위원님, 웹젠도 급등을 했었고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씩 이야기해 주세요. 네,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메디포스트부터 일단 볼 텐데요. 오늘 어제 음봉 시작했고, 오늘 고압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전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41,000원대 저항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정도까지는 하루 정도 더 쉬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고, 월요일 날 정도 시가 돌파하면서 시세를 만들어준다 하면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42,000원에서 42,500원대 여기 매물이 이렇게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좀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월요일부터 갭 상승 출발해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한다 하면 아주 빠르게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덱스터입니다. 덱스터 지금 컨텐츠 관련주들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한 종목이 크게 급등을 했어요. 데브시스터라고 해서 이제 컨텐츠 관련한 회사인데 시세 많이 나왔고요. 게임 관련해서 이제 계속 컨텐츠와 함께 말씀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컨텐츠 쪽은 이쪽 그 넷플릭스가 최근에 이제 급등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7,500원에서 한 8,000원 요 저항 구간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인 웹젠인데요. 오늘 시세 좀 강하게 나왔었어요. 눌림목 끝내고 다시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터졌는데 오늘 기관 수급이 매우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윗꼬리를 달고 조정이 나온 상황이지만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종목인 에이텍TN입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약 손실 한 6% 정도 손실 구간인데 이 종목은 여전히 오늘 매수 관점으로 음봉으로 나오는 이 시점에 매수를 한다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5일 이평선 위로 어제 돌파가 나왔고 오늘 음봉으로 눌림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선 테마들 이 추세선 지난번에 한번 그어드렸죠. 이 추세를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러셀인데요. 러셀 같은 경우 이제 목표가를 조금 아침 방송에서 수정을 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또 신규로 종목이 추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고 보시면 추세 저항 상단까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목표가까지 충분히 올라주고 오늘 조정이 나왔습니다. 채팅방에서는 목표가 도달했는데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수익을 좀 많이 내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자, 현대포트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도 종목 소개해 주시는 날인데요. 두 종목 후보는 어떤 것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한 3, 4천 원 하던 종목이 14,000원 부근까지 이제 상승을 했다가 급락이 나왔는데 주가가 이제 상승한 이유는 췌장암 치료제 임상 3상을 성공을 하면서 이제 이쪽 시장에서의 신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신약 임상 3상 성공한 거 그리고 항암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삼성제약이 실적적인 부분에서 적자를 계속 지속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긴 하지만 항암제를 임상 3상 성공을 한 회사들이 시총이 이렇게 작게 잡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현재 업종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요일 날 뭐 음봉이 살짝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한다면 못해도 전고점 저항 구간인 12,000원이나 13,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지난번에 저희가 수익을 한번 냈던 로보스타입니다. 로봇 관련 테마들 바닥권에서 이제 상한가가 나오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을 때 제가 이쪽 테마들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유심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정이 나올 때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켜서 수익을 잘 냈던 종목이고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고 바로 시세를 뽑아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이쪽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슈와 함께 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대차에서 인수한 보스톤 다이나믹스 그 관련해가지고 지금 로봇 섹터들이 일단 출발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섹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제약, 로보스타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이 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종목이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3시에 기다리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